탐구보고서 주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교 1등이라고 치죠. 그러면 수시 모집에서 6개 대학을 지원을 할 건데 어느 대학 쓰시겠어요? 전교 1등이라고 치고 첫 번째는 어느 대학이죠? 서울대겠죠. 두 번째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아니면 조금 무섭다 하면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외대, 아니면 건국대. 어때요, 여러분들? 전교 1, 2등 학생도 어디를 쓰냐면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 라인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떨어지기 싫으면, 재수하기 싫으면,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이 학교 생활 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전국의 많은 학생 여러분들 목표가 어디죠? 인서울이죠. 여러분들이 인서울 어느 대학교를 쓰든 무슨 과를 쓰든 전교 1, 2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또 전국의 수많은 과고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학교 1등급부터 6등급 학생이 인서울 안 쓸 것 같으세요? 무조건 씁니다. 과고 8등급 학생은요? 인서울 안 쓸까요?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 맞춰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학교 친구들을 보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탐구 보고서를 굉장히 잘 썼다고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어요.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칭찬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한 것이고, 선생님, 제가 옆에 제 짝꿍보다 잘 쓴 것 같은데요. 그 짝꿍은 짝꿍이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머나먼 학교에서 1, 2등 하고 있을 학생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죠. 보통 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이제 저희 회사처럼 이 전국 단위,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이든 어디든 해외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에 보통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넓게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걸 한번 보시면 느낌이 팍 옵니다. 자, 하나고등학교인데 1학년 교육과정을 보시죠. 중간 정도 보면 영어권문화, 영미문학 읽기가 있죠. 이게 일반고 2,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걸 1학년 때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고 2, 3학년, 2학년 학생들 배우는 과목을 보시죠. 중간 정도 보면 선형대 수학이라고 보이죠. 이건 몇 학년 수학이죠? 대학 수학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AP 통계학이라고 보이시죠? AP 통계학. AP가 들어갔다는 말은 미국 대학 원서로 공부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이라기보다는 이 과목은 꼭 들어야지 대학생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과목들이 있는데, 미국 대학 과목의 통계학을 배우는 겁니다. 영어로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AP 화학, 이 말은 대학 화학이라는 겁니다. AP 컴퓨터과학, AP 물리학, AP 생물학, 그 다음에 고3 때에는 AP 세계사, 고급 생명과학, 유기화학, 고전역학, 대학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응용돼 있죠. 이거 대학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적어도 2학년 때부터는 대학 과목들, 국내 대학 전공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 전공 서적을 공부하고 있다. 이 친구들의 탐구 보고서 주제는 어느 수준일까요? 고등학생 수준? 아니겠죠. 자, 요런 것들을 감안하고 여러분 주제를 선정하셔야 된다. 국제고를 한번 보시죠. 이제 청심국제고등학교인데 1학년 과목입니다. 심각하죠. 1학년부터 바로 거시경제, 미시경제, AP 미국정치, 아래쪽에 보시면 AP 일반화학, 일반물리학이 들어가 버리죠. 역시 대학 과목입니다.
성심국제고 2학년, 3학년 딱 멀리서만 보셔도 AP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과목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역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대학 전공 수준, 전공인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과, 그러니까 국영수사과 같은 경우도 대학 수준이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전공과 관련된 탐구 주제도 대학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탐구 보고서 주제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될 건 탐구 보고서 실제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될 건 수학 주제 탐구 보고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학 수행평가를 만났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방법 1, 구글에서 찾기. 자, 구글에서 어떻게 찾느냐? 1번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구글 검색창에 삼각함수 실생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주의점은 수원 실생활 활용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수원에서도 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목차를 잡아서 이렇게 검색을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함수의 9가지 실생활 활용, 또 그 아래에 실생활 활용 사례 15가지 뭐 등등 나오죠. 제가 첫 번째 건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이버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걸 클릭을 해봤더니 그 블로그 내용 중에서 활용 예가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잡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쉬운 거니까 1번 예를 한번 잡아볼게요. 히파르코스의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자, 요 제목 그대로 구글에다가 치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히파르코스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측정하려고 했던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특정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이게 검색 양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저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라고 구글에 한 번 더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창을 보시면 저는 더 줄였죠. 지구 달 거리 PDF,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구 달 거리라고만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지구 달 거리라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여러분들 검색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뉴스, 통계, 막 잡담 어마어마하게 쓸데없는 자료가 검색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탐구 보고서 하나 쓰려고 이거 클릭했다가 저거 클릭했다가 밤새 이 인터넷 검색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뒤에다가 PDF 치시거나 아니면 지구달 거리 HWP라고 치거나 지구달 거리 DOCX 이렇게 워드 프로그램의 뒤에 확장자를 넣어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너무 좋은 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아리스타르코스의 해와 달의 거리 측정 딱 문서가 나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제주 리파지터리에서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를 고려한 등등등등.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천체 관측 내용들이 필요한 내용만 딱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거 제일 위에 HWP 파일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어때요? 딱 학교 수행평가로 제출하기에 좋게 워드 파일로 제목, 내용, 아래 공식, 이미지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탐구보고서를 쓸 때 어때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긴 되는데 양심에 좀 찔리니까 이거를 단어를 바꾼다든지 느낀 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좀 바꾼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탐구보고서 작성, 주제 선정 방법, 구글에다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색을 한다. 자료 찾는 방법,
뒤에다가 PDF나 HWP, DOCX 확장자, 워드 확장자 명을 놓고 검색을 한다. 그러면 딱 좋은 파일이 엄청나게 검색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 주로 교과 탐구 보고서 쓸 때 그렇습니다. 국영수사과 관련한 보고서를 쓸 때는 이 방법이 편하다. 근데 전공과 관련한 건 이 방법이 좀 안 맞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전공이 저 문예창작학과인데요. 그러면 문예창작학과 PDF 치면 이런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이따가 전공과 관련한 건 설명드릴 테니까 교과 탐구 보고서 쓰실 때에는 이 방법을 꼭 활용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 찾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RISS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그 논문 검색 사이트가 몇 개 있어요. DBPR도 있는데 저는 이제 RISS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사이트가 더 편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RISS라고 치시면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사이트가 링크가 나오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이 모양처럼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참고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이 검색창 아래 보시면 RISS 인기 논문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국내외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해외 학술 논문 등등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요즘 우리 교수님들 아니면 연구자분들께서 어떤 주제에 관심이 딱 꽂혀 있다. 또 핫하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진짜 참고할 내용은 바로 오른쪽에 연구 동향 분석입니다. 이 연구 동향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자, 연구 주제 분석, 대학 기관 분석 등등등 아래로 스크롤 해보잖아요. 아래로 창을 쭉 내려보면 약학과, 의학, 사회과, 경제, 경영 여러분들 희망, 진로, 전공 카테고리별로 무슨 주제가 요즘 핫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제를 여러분들 선정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자기 진로 전공과 관련해서는 그 분야에서 핫한 거, 그 다음에 가장 요즘 그 연구 트렌드가 되는 주제를 잡는 게 유리하겠죠. 이제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꼭 이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희망대학 학과 있죠? 거기 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 희망대학 학과 교수님들 이름을 검색을 해요, 여기다가. 그리고 내 희망학과 교수님들이 과연 무슨 주제로 요즘 연구 활동을 하는지 그 주제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RISS를 통해서 연구 동향 분석, 그 다음에 교수님 이름 검색을 통해서 주제를 참고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실제로 이 RISS에다가 인공지능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봤더니 국내 학술 논문, 또 오른쪽에는 학위 논문, 스크롤 내려보면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공개 강의 카테고리에 만여 개 이상의 토탈하면 만여 개 이상의 엄청난 이제 자료들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위 논문 연구 보고서에 있는 자료만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옆에 국내외 학술 논문, 학술지, 단행본 같은 경우는요, 유료이거나 책을 대출받아야 되거나 다운받아서도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학위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가면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정도의 내용들도 나오고요. 또 석사 과정 분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몇 번 읽어보고 또 어려운 뭐 용어 같은 거는 또 따로 검색을 해보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0% 이상, 어떤 친구는 한 80% 이상 이게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 자료가.
여기 자료를 활용하셔라. 다운로드하면 PDF 파일이 다운로드 될 겁니다. 그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딱 복사해서 붙여놓고 조금 바꾸셔라. 바쁘면 안 바꿔도 되는 거고. 왜 안 바꿔도 되느냐? 참고 문헌이라고 출처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출처 표시를 안 하면 이제 여러분들 표절이 되는 거고, 이게 딱 복사해서 붙여넣기에도 출처 표시를 하면 참고 문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학위 논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이제 학위 논문 하니까 여러 개 이제 파일들이 나오는데, 먼저 내가 이거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원문 보기를 지금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PDF 파일이 이제 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 일, 목차가 항상 중요합니다. 목차를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 내가 탐구 보고서를 쓰는데 이 자료에서 2-1의 이 내용만 내가 발췌하고 싶다. 또 3- 몇에 몇 번을 발췌하고 싶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2개, 3개, 4개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다운로드해서 이 목차 좋다. 다운로드하고, 이 목차가 좋으면 또 이 파일 다운로드하고 하면서 논문 보고 읽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체크하고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해서 논문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짜집기해서 보고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혹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를 선정을 했으니까 혹시 머신러닝 아시나요? 딥러닝은요, 기계어는요, 인공지능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요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 논문을 다운로드 했더니 그런 설명은 자세히 안 나와 있고 막 어려운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이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 아까 검색했을 때 카테고리 중에 공개 강의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개 강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개 강의가 17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알기 쉽게 강의한 인공지능 무료 강의가 보입니다. 제목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모두를 위한이 들어갔으니까 쉬운 내용이겠네요. 자,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했더니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 없이 무료로 강의 보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료 강의뿐만 아니라 세상에 PDF 파일로 인공지능에 관한 자료가 이미 교재로 있어요. 무료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탐구 보고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무료 공개 강의 중에서 PDF 파일을 제공하는 강의를 클릭을 하면 강의도 보고 탐구 보고서 형태의 교재도 받을 수 있고, 이걸 복사해서 낼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이걸 발표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개 강의 들었던 그대로 발표하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RISS에 들어가서 논문도 찾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교육도 받고, 그 원론적인 교재 파일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또 가장 강력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전공과 관련해서 이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바로 KOCW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KOCW 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죠. 나오면 자, 보세요. 대학 강의를 볼 수도 있고 전공별로 강의를 분류해서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희망 대학 학과 강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한 탐구 보고서를 써라 할 때 여러분들 머리 아프셨을 거예요. 주제를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들어와서 학과를 클릭을 해보면 신문방송학과 들어가 보면 뭘 배워야 하는지 신문방송학과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신문방송학과에서 뭘 배워야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전공 관련 탐구 보고서를 또 찾을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심리학에 의해 심리학과 가는 친구들, 한국어학에 의해 국문과 가는 친구들, 심리검사, 활용도가 높겠죠. 희곡 교육론, 환경경제학, 사회복지 프로그램, 논문 작성법. 보세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교육학, 의학학, 예술, 체육 등등 카테고리별로 엄청난 자료가 나와 있다. 여기 걸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 걸 뭘 참고하느냐? 첫 번째는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가려는 학과가 이렇구나. 그런데 나는 강의 들을 시간이 없다. 바빠 죽겠다. 탐구보고서 빨리 내야 된다. 그러면 강의 들을 필요 없이 자,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검색창 있죠. KOCW의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분자생물학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검색이 쭉 돼요, 강의가. 근데 강의를 볼 필요 없이 스크롤 해가지고 제일 아래로 내려보시면 강의 자료만 모아진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RISS랑 똑같아요. 교수님들이 이미 분자생물학이 뭔지, 분자생물학에서 또 목차별로 뭔지 이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요것만 다운로드해서 필요한 부분 발췌해서 넣으면 바로 탐구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강의 자료에 한양대학교에 분자신경생물학이라고 하나 보이네요. 클릭을 해봤더니 분자신경생물학이 차시별 강의, 신경세포와 교질세포, 휴식기의 신경세포막 활동 전위. 여러분들 이 생명공학 전공하는 분들, 의치약학 가는 분들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그럴듯한 거 하나 클릭해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참고 문헌으로 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또 자, 그렇게 하면 멋진 탐구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거는 자연계열 친구들 있죠. 활용 많이 할 수 있고 인문계열 친구들 중에서는 그 과학 탐구 보고서 쓸 때 그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특목 자사고 가는 친구들, 특히 과고 가는 친구들 많이 활용하시고요. IBS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클릭을 하시면 기초과학연구원 사이트가 나오는데 위에 메뉴에서 뉴스센터에서 이제 서브 카테고리는 사이언스 라운지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 메뉴 하나하나가 탐구 보고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논문이나 RISS, KOCW는 연구가 끝나고 심사 맞고 어떤 과정 절차에 의해서 그 사이트로 넘어가니까 시간이 어때요? 좀 걸리죠. 그런데 기초과학연구원의 뉴스센터, 뉴스잖아요. 가장 최근에 과학, 수학 쪽으로 핫한 이슈,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블로그의 간략한 기사 정도가 아니라 탐구 보고서로 쓰기에 좋을 만한 정도의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너무 깊지는 않아요. 일반인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아실 수 있게 여기 연구원분들이 아주 쉽게 집필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뉴스센터에 리서치 뉴스도 있고 최신 연구 따라잡기, 과학 리포트, 과학 지식백과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과학 관련으로 아주 참신한 주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이런 거였어? 라는 주제들이 많거든요. 여기 사이트도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보고서 쓰는 거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였죠? 구글에서 검색할 때 PDF 넣어서 검색하는 거. 두 번째는 RIS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OCW, 그 다음에 마지막 IBS 기초과학연구원 사이트를 활용해서 자료를 긁어 모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아주 고퀄리티 자료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자료를 모았으면 이거를 잘 이렇게 채로 이제 쳐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양식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 저번에 뭐 제출해라 라고 과제 내줘서 여러분들 그 초안을 봤더니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어요. 한 80%의 학생들은 워드 사용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자,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표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표지 왼편 위에 뭐라고 돼 있죠? 수학탐구보고서라고 돼 있고 단원명이 나와 있습니다. 미적분, 미분, 적분 이렇게. 수학탐구보고서면 수학탐구보고서 미분, 적분 써주시고, 만약에 전공탐구보고서면 진로 전공탐구보고서 아래에다가 뭐 영어 영문학과, 심리학과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칸 줄 내려서 미분 방정식과 생체시계, 글자 크기 두껍게, 글자 크기 크게 이렇게 해줬고, 아래 괄호 열고 소제목, 소제목이란 건 뭐냐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논문 검색하거나 라고 해보면 제목이 길어요. 길면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는 미적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과 이 친구는 자기 진로를 연계했네요. 미분 방정식과 생체시계. 한눈에 아, 미적분 수학이고 이게 생명공학 쪽이구나. 한눈에 알아보게 딱 단어로만 대제목을 구성하고요. 소제목이란 건 이제 줄줄이 써도 돼요. 글자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5칸 띄어서 제출일 쓰시고, 또 뭐 3칸, 4칸 띄어서 제출자 쓰시고, 또 한 5칸 띄어서 소속은 자기 중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깔끔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지 후에 이제 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목차 위에 두껍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1번 탐구 동기와 목적. 자, 옆에다 괄호 열고 쓰세요. 주제 선정 동기 이렇게. 왜냐면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학교 생활기록부에 올라갈 때 주제 선정 동기, 주제 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구 동기와 목적 또는 주제 선정 동기가 1번에 들어가 있어야 학교 생활기록부 이 세특에 올려주시는 선생님이 이걸 보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차 1번에 반드시 이걸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탐구 내용 1, 2, 3, 4, 5, 6번까지 여기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논문이나 제가 참고 사이트에서 이거 자료 받으라 그랬죠. 거기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너무 쉽다. 왜냐?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그대로 갖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탐구 내용이 뭐 항상 정의는 나오고 중요성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쉽다. 탐구 내용은 복붙하면 되는 거다. 근데 3번째 중요하죠. 결과와 느낀 점. 왜요? 기억나시죠? 생기부에 결론 및 느낀 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구 보고서를 딱 학교에 제출했을 때 표지를 보고 선생님이 아, 얘 이 내용으로 이런 주제로 이런 소제목으로 썼구나 한눈에 알아보실 거고, 뒤에 넘겨봤더니 너무 뿌듯해 하시죠. 얘 주제 선정 동기도 썼고 결론 및 느낀 점도 있고 목차가 잘 정리되어 있다. 생기부 쓰기 너무 좋게 1, 2페이지가 선생님 이대로 해주세요 하고 딱 1, 2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 2페이지가 안 돼 있다? 내용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 절대 생기부에 올라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1, 2페이지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탐구 동기와 목적을 어떻게 쓰느냐. 자, 지금 보시는 걸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1 탐구 동기와 목적 글자 크기가 1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껍게.
그리고 본문은 10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초안 받아봤더니 글자 크기를 뭐 16으로 한 친구, 그 다음에 그 소제목을 두껍게 안 하고 또는 크기를 구분 안 하고 그냥 막 쓴 친구, 그 다음에 문장의 첫 시작은 한 칸 띄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붙여 쓴 친구,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 그대로 1. 탐구 동기와 목적 두껍게,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2,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줄 바꿔서 한 칸 띄고 쭉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번이 뭐예요? 탐구 동기와 목적이죠.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단 나누기를 했죠, 지금. 근데 탐구 동기와 목적이라고 본인은 썼는데 또 단 나누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2번도 두 칸 떼는 겁니다. 1번 내용에서 엔터키 눌러서 두 줄 떼고 이 탐구 내용 두껍게, 그 다음에 아래 괄호 열고 생체시계란 해서 또 들여쓰기해서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 단락과 이 단락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엔터키를 쳐서 행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줄줄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학교 선생님이 보셨을 때 아, 얘는 제대로 배웠구나, 논술을 배웠구나, 글쓰기 좀 배웠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냥 막 갖다 내버리면 야, 내용은 좋은데 선생님이 한숨 쉬고요, 저 같으면 의심부터 할 것 같아요. 얘 이것도 모르는데 미분 방정식과 생체시계 이거 신뢰가 안 가는데, 바로 이제 물어봐 버리죠. 야, 생체시계가 뭔데? 하는 순간 여러분들 어버버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결과와 느낀 점. 얘도 마찬가지죠. 결과, 느낀 점. 결과라는 건 탐구 내용을 압축해서 이런 내용을 썼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느낀 점. 느낀 점도 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 한 줄 정도 들어가는 게 느낀 점이니까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탐구 내용은 짧아요. 근데 탐구 주제 선정 동기 이만큼, 느낀 점 이만큼 안 들어간다니까요. 길게 써주면 담임 선생님이 또는 교과 선생님이 당황하세요. 야,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지? 글자 줄이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샘플입니다. 마찬가지죠. 우주 폐기물 제거와 가이드라인, 이런 형태로 나가 있고 또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 우리가 하나, 이 전에 빼먹은 게 있어요. 이 보고서의 제일 마지막 보십시오. 참고 문헌에서 써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문헌도 지금 제가 샘플 보고서를 드릴 건데 거기에 맞게 참고 문헌을 쓰시는 겁니다. 참고 문헌 쓰는 방식은 어떻느냐? 참고 문헌을 작성한 저자,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소속 기관, 이 순서로 나가는 겁니다. 쓴 사람 이름이 먼저, 그 다음에 그 제목, 그 다음에 기관, 연도, 날짜가 제일 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 문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 보고 베낀 게 아니니까 참고 문헌을 안 쓴 거고, 이거는 조금 보고 베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문헌을 많이 써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탐구보고서 활용 방법. 자, 작성 방법입니다. 첫째,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제가 이번에 할게 첫 번째가 수학 관련입니다. 수학 탐구 보고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전공. 우리가 이번에 두 편을 써볼 겁니다. 수학과 관련된 거, 전공과 관련된 거. 주제를 먼저 찾으세요.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했으면 이 주제에 따른 자료 어떻게 찾았죠? 구글, RISS, KOCW, 기초과학연구원, 여기를 활용해서 주제에 따른 자료를 취합을 하셔라. 많이 모아두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 만들어야 되죠. 서론은 뭐죠? 주제 선정 동기가 되겠죠. 본론은 뭐죠? 탐구 내용. 이제 찾은 걸 갖다가 다 집어넣어야 될 거. 결론은 느낀 점을 쓰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목차 구성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내용 입력. 내용 입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샘플 보고서를 드릴 테니까
단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단어 바꾸고 내용은 자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참고 문헌 꼭 넣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마지막 워드 작업, 글자 크기, 정렬, 행 나누기 딱 보기 좋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5단계로 마무리 하셔야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초안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를 비롯한 또 저희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어떤지, 제목이 어떤지 하나하나 첨삭해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탐구보고서 활동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월, 2월, 3월 활동들이 있는데, 탐구보고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겨울방학, 그 다음에 3월일 겁니다. 왜냐면 3, 4월부터 수행평가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도 이제 탐구보고서가 나오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학기 초에 3, 4, 5월 이렇게 탐구보고서를 쭉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청하셨던 이 영상과 PPT 파일 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탐구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안 파일을 이제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첨삭 예쁘게 해서 최상의 탐구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공부한 대로 열심히 또 앞으로도 학생부 관리 꾸준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